저희 MIN 건축사 사무소는 설립한 지 5년이 조금 넘은 설계사무소입니다. 주로 작은 건물을 시공하고 설계하는 데 주로 초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형태로 건축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의 영감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방문했을 때의 첫 느낌과, 아니면 건축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뭐 봤던 형상들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되게 많이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특히 한 군데서 얻는다고 하는 건 없고요. 주로 생활하면서 근래에 봤던 작품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이 얻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주와의 교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건축가 역할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도면을 그리고 허가를 내고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비전화시켜서 건물로 형상화시키는 데 가장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득 채워야 하는 일반 소위 허가방이라고 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주로 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아닌 조금 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공간에 대한 거랑,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가져야 될 성격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큰 공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을 되게 많이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외부 공간은 그, 그 내부와 소통을 하면서 건축가가 건축주한테 좀 제공해 줄 수 있고 제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외부 공간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당연히 설계 기간이 한 2년 넘게 됐던 프로젝트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어떤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건축주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일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건축주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잦은 변경과 그 잦은 주변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가 완공되기 힘들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어제 그 축성식을 했었는데, 그 수원에 있는 성 빈센트 드폴 자비의 수녀에서 운영을 하는 생명의 집이라고 하는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에서는 미혼모 시설에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이나 공간 구성에 관련된 스터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미혼모 시설 사례 조사를 하더라도 일반 근생 건물에 그냥 방을 나누는 형태로밖에 구성이 되지 않고, 아니면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서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미혼모 시설을 만든 형태라서 조금 그 기능을 다하기에는 뭐 프로그램적이나 아니면은 안전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건축계 어벤져스라고 부르죠. 저희 팀으로 약간 두 분의 교수님과 그 한 분의 그 인테리어 하시는 대표님과 함께 그 프로그램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형태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금 입소를 하고 계시던 미혼모분들과 수녀님들과,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그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스터디나 세미나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건물을 좀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다시 평면이 수정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적었었고, 실제로 필요한 공간에 대한 스터디가
앞당겨서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나중에 계획하면서 많이 흔들림 없이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가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제가 만났던 건축주 중에서 최고의 건축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에 대한 정말 무한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물론 설계비는 그게 믿음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 쓴 만큼 저도 신경을 많이 썼었고 시공사도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류동 소소한가 같은 경우는 지적 불부합 지역입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이고 지적 불부합 지역은 지적도랑 현 상황이랑 맞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으면 임자죠, 그게. 그래서 저희 땅이 실제로 2m 가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위에서 이렇게 청량점을 잡고 내려오고 밑에서 청량점 잡고 내려오면은 저희 땅에서 딱 만나면은 1.8m 가량이 대지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설계를 하는 것 또한 그게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 지적이 없다 보니 마지막에 준공을 할 때 해당 측량도 불가능했고 해당 측량이 불가능하다 보니 건축주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그 건물주들과 합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경계가 대지 경계선입니다라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 그러더라도 마지막에 그분들이 도장을 땅 하고 찍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되게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동 소상가 같은 경우는 그 옆집과 윗집의 도장을 받는데 석 달이 걸렸고 물론 뭐 그 집의 대문 보수 뭐 옥상 방수 화장실 뭐 이거 기타 등등 정말로 많은 것들이 했었고요. 다행히도 이게 공무원이 그 사정을 좀 내용을 알아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되는 걸 되게 한 게 아니라 많이 이해를 해주셨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뭐 법정 소송이든 분쟁이든 뭐 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2달 반 정도, 석 달 가량 많이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가로서 당연히 뭐 사회이바지하고 공공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땅에 작은 건축물을 좀 퀄리티 있게 짓고 싶은 게 가장 큰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땅은 뭐 경매나 공매나 이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그게 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작은 시공 현장에 일어나는 뭐 작은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뭐 제가 후배들이 이런 거를 물어오더라도 가장 먼저 답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생활을 되게 잘 챙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아니면 5년 후에 내가 뭘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5년 후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후의 모습을 생각을 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를 희생을 하고 그러니까 참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그게 맞게끔 준비를 하고 그게 맞게끔 고민을 하고 그게 맞게끔 행동을 하면은 조금 더 자기가 바라는 모습으로 5년 후에 되어 있지 않을까. 물론 5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희 기준이지만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8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단계는 스스로 정해서 앞으로의 모습을 좀 고민을 하고 그게 맞는 자기 현재를 선택하는 게 가장 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